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자,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조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여태 이제 장사법이 여기 권리관계까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이건 뭘 떼오면 된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면 된다. 그럼 모든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안 나오죠? 나온 것만 나와. 그럼 나오지 않는 것은 관련 법이랄지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런 걸로 확인 보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거고. 자, 그래서 거기 그 첫째 점에 적으세요. 공법상 이용 제한은 도시 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뭘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모든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을 통해서 그 제한 사항을 뭐하라? 보충을 하라. 보충 동그라미. 자,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 지역지구 구역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원 보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 이런 거 이용 제한인데, 뭐 이용 제한은 뭐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큰 내용은 없고,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슨 규제? 거래 규제. 그럼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 앞주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상 거래 규제, 농지가 뭐요? 뭐 전닭 과수원, 그러죠? 그죠? 그리고 다연생 식물 재배주로 이용되는 농지, 이런 것이 다 농지 개념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 실무에서 주로 다루는 농지법 중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고 있고, 또 농지 위탁 경영이 있어요. 농지 위탁 경영. 또 뭐가 있어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임대차만 중개를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농지 소유 상한제는 뭐예요? 자, 원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예가 있죠, 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상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한. 소유는 할 수 있대, 일정한 상한 규정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자, 상속 농지 있죠.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을 했다, 안 했다? 얼마까지만? 만 이내. 됐죠? 자,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뭘 했어요? 이농을 했어요. 이것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말 체험 영농이 있어요, 없어요?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 1000입니다. 1000. 1000 제곱미터 이내요, 미만이요? 미만. 그러면 다 이내고 이것만 미만이죠? 그러면 세대용 각각이요 합산해서, 전부 합산해서.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것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란 건 나머지는 만까지. 이해되죠?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도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 이내, 만 이내, 전부 합산 동그라미, 미만 동그라미. 자, 주말 체험 영농은 미만이에요. 미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 미만. 흔들면 안 돼요. 자, 농취증 들어갑니다. 농지 취득하려면 농취증 있는 게 원칙이죠. 이걸 줄여서 뭐라 해? 농취증. 자, 누구에게 발급 신청을 했어요? 시구 읍면장. 자, 읍면장 밑쪽 보세요. 자, 군수 X.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잖아요. 군수 대신 뭐가 나와요? 읍면장. 시구 읍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법적 성격. 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취득 공적 증명행위다 밑줄 보시고 강행규정에서 농지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 밑줄 보시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자, 이 농지증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농지증 없어도 계약은 일단 성립해요.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될 서류 중에 하나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 법적 성격.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그 도표라 그랬죠. 이 도표 지문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교환은, 증여는, 판결은, 경매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매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증여하고 경매 동그라미. 자, 증여. 자, 왜 동그라미 칠했어요?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죠. 왜 동그라미 칠했어요? 증여하고 경매. 토지거래 허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허가구에서 증여는 허가증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경매는 필요 없어요. 허가구에서는 필요 없어. 거기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는 농지증은 둘 다 있어야 돼. 근데 경매는 농지증 언제까지 제출하랬어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이요, 매각 결정 기일.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한다. 거기 매각 결정 기일 동그라미. 자,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라. 매수 신청할 때 제출한 게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 결정 기일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제출하라.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이게. 자, 그다음에 농지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 농지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있어, 없어요? 여기 가 동그라미, 거기 가 동그라미 쳤어요? 자, 왜 국가에다 동그라미 안 치고 가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주체가 누구에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개인들이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국가가 취득한 경우는 없어도 되고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사들이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상속 농지증이 없어도 되죠? 그러면 상속인에게 한 유증. 이건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디 동그라미? 인에게 동그라미.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있어야 돼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상속인에게 한 것은 없어도 되고 아닌 자에 대한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증만 외워갖고 가면 안 돼. 누구에게 유증했냐에 따라 달라져.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담보농지 취득은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뭐가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시효가 완성, 이거 원시 취득들이잖아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공유농지를 뭐 했을 때, 분할했을 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필요 없다 그랬죠. 전용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협의 완료한 것은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개인들이 있어야 돼요.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거지역 내 농지, 상업지역 내 농지, 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증이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녹지지역은 어떻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눠져?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어도 되고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된다. 다시. 자,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지되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간 것은 없어도 되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있어야 된다. 자, 녹지지역만 둘로 나눠져.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 지문을 하나 떼가지고 자주 출제가 돼요. 담보농지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냐?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도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뭘 작성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발급 신청? 시구 읍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아니라 그랬죠? 그럼 며칠 이내 발급? 4일 이내 발급.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 자, 주말 체험 영농. 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아까 허가 받는 경우 있다 그랬죠. 또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발급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이건 며칠? 2일.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요. 며칠에 발급? 2일. 며칠에 발급? 2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발급 절차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예,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 밑줄 그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농지의 처분 의무, 처분 명령 나와 있어요?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업 목적에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하라. 1년 이내 처분해야 돼요. 아, 농사 안 지으면 처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처분 의무예요, 처분 의무. 근데 처분 안 해요. 왜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럼 무슨 명령 떨어져? 처분 명령 떨어져요. 아, 처분하라.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가 6개월이에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부터 1년 이내 처분하라. 처분 의무. 그죠? 근데 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처분했어, 안 했어? 그러면 처분 명령 떨어져. 6개월 이내. 근데 또 처분을 안 했어. 그러면 이행 강제금. 자, 여기는 농지 취득 가액가 얼마? 100분의 20.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행강제금 있었죠. 거기는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억나? 방치, 임대, 변경. 기억납니까? 이거 공부했고. 근데 농지는 20입니다. 20. 자, 이행강제금 우리 과목에서 비교할 거 두 가지. 물론 부동산 실명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비슷한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온 이행강제금, 농지법에서 나온 이행강제금. 이게 비슷해요. 자,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농지 이탁 경영 있잖아요. 이 농지 이탁 경영은 원칙 못하게 돼 있어요. 자, 농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 외에는 위탁 경영할 수가 없다. 없다 동안 다음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위탁 경영 못하게 됐어.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것은 위탁 경영 가능하죠. 다음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것만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 경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만 시험에 자주 나온 질문만 빼놓은 거예요. 자, 징집 소집 몇 주 것이고 이때는 위탁 경영 가능하지. 그러면 3개월 이상 무슨 여행? 국외 여행, 국외 해외. 우리나라 여행은 안 되고 우리나라 여행하다가 뭐 약치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나라도 조그만한데 빨리 약치고 또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해외 여행 요즘 뭐 해외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일단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그러죠. 그다음에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리고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 3개월 이런 것은 위탁 경영이 가능해.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나왔는데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거 외에 밑에도 이제 내가 몇 가지만 빼놓은 거고 더 많이 있어요. 외에는 임대나 사용대할 수 없다. 자, 국가 등의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임대 가능합니다.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 임대하거나 사용대 가능하고 뭐 질병, 징집, 치약, 선거에도 공직침 등 위탁 경영하고 비슷해요. 그 사유들은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 임대 사용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하고 사용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뒷에 넘어세요. 농지 임대차는 몇 년 이상?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몇 년으로 약정된 것을 본다. 이제 이게 원칙이고, 근데 그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는 몇 년? 5년입니다. 그 옆에다 적으세요. 자,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 이렇게 적으세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 이것은 5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약정 여건이 5년보다 짧으면 5년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농지, 전답 과수원이랄지 기타 이런 것은 3년이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는 5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는 일단 이 정도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조사로 떠나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하라고 했죠. 그러면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 상태가 크게 두 가지. 벽면 도배 상태하고 자,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있어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럼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자, 또 뭐가 있어요? 승강기, 배수. 자, 이것이 이제 내외부 시설물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법에서 뭐라고 배운 거예요, 이게? 벽수일 중에서 벽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한다 했어, 우리가? 아니, 상태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다고 했어, 안 했어? 벽수일, 그 벽수라고, 이게 벽수의 법에서 말한 거. 됐어요? 상태 자료 요구.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이 뭐가 있어요? 환경 조건이란 것이 일조량, 소음, 진동이잖아요. 일조량하고 소음, 진동이 있고 비선호 시설이 또 있죠. 비선호 시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환경 조건도 1이잖아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벽수 1. 그러죠. 이건 상태 자료 요구요. 의뢰인에게 매도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근데 이제 비선호 시설은 상태 자료 요구 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환경 조건입니다. 상태 환경.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뭘 조사해야 돼요? 입지 조건. 그럼 입지 조건이 뭐예요? 입지 조건이. 자, 입지 조건이 우리가 반드시 이건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입지 조건 또는 입지 요건 그런데 도로, 대중교통, 또 주차장, 또 교육시설, 또 판매 및 의료시설이 있어요. 자, 이걸 그러면 우리가 벽수도일에서 도잖아 이게. 아, 기억 안 나요? 그럼 이건 상태자료 요구요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주변 조사하면 된다죠. 도로, 대중교통.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벽수도일 중에서 자료 요구는 벽수 1만. 그죠? 도로는 개공이 직접 조사.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예요.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입지 조건은 도, 대, 주, 교판.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세요. 벽면 조사 확인, 벽면 도배 상태를 조사하고 내부 시설물 수도, 전기, 소방, 열 공급, 성강 배수를 조사한다. 조사 확인 방법은 상태 자료 요청 몇 적으시고 상태 자료 요구 물어봐서 자,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비선호 시설 등인데 일조 소음, 진동은 자료 요구 통하여 나와 있죠. 근데 비선호 시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 나와 있어요. 자, 입지 조건은 도, 대, 주, 교, 판.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입지 조건, 도, 대, 주, 교, 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사 끝났어요. 그럼 또 뭘 조사로 떠나야 돼요? 다섯 번째. 자,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종류하고 세율 조사를 했죠. 뭐 세율은 어차피 세법이 다를 거고 이건 종류 정도만. 그래서 거기 취득세 두 번째 미적어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걸 조사해서 취득을 해 설명해야 돼요. 무슨 의뢰? 취득을 해. 자,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마지막으로. 거래 예정 금액은 누가 산정한 금액이요? 개공이 산정한 금액이요. 개공이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 거기 첫째 줄 개공 동그라미. 개업공인 중개사가 매수 희망 가격을 기출하여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 공시지가 발전가는 수급등을 전면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미적으세요. 이걸 거래 예정 금액이라 해요. 옛날에 딱 한 번 시험 나왔는데 개념 묻는 문제. 의뢰인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개공이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예정 금액이다.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설명 사항이기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 사항이기도 하다. 정리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다 조사했거든요, 지금. 그럼 조사했으면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매수인자 거래가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 써야 되겠죠?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빠진 적이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다 맞춰요. 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페이지 수가 안 나왔네. 일단 102페이지죠. 102페이지 확인 설명서 1은 깡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깡그리 공부해야 돼.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건 비교만 하면 된다 그랬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뭐요?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이제 주거용은 깡그리 하고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걸 깡그리 해놓으면 80% 공부는 끝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거용부터 이 서식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 서식화되어 있으며
어떻게 작성하는가. 자, 그러면 102페이지 보세요. 자, 눈에다 익혀야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자,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단독 공동 매매 임대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어요. 설명할 때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그러면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에서 거래했던, 제시했던 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박스 있죠. 그럼 어디다 뭘 적어야 돼? 두 가지 적는다 그랬죠. 다시 적어. 두 가지 적을 때 두 줄. 칸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두 줄 적는다고. 자, 1번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이렇게 적으세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적었어요? 2번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기억나요 이거? 법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 설명 어디다 기재하라고. 맨 위에 기재란이 있잖아요.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자, 두 가지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러니까 병명 균열이냐 요구했는데 의뢰인이 그에 관한 자료 제출했냐 안 했냐 이거 하고 또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 기재한다고. 그죠?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자, 그다음에 그 큰 제목 1번 개공 기본 확인사항. 오른쪽 세부 확인사항. 오른쪽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1위 개공 후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자, 2가 개공 후 무슨 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 자, 3이 뭐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크게 분류해서 몇 가지? 3가지. 근데 보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내용이.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본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세부 확인 사항이 많아요. 그럼 뭘 외워야 돼? 세부를 외우라 그랬죠. 세부가 여러분들 그 보면 9번, 10번, 11, 12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순서 바꿀게요. 자, 우리가 벽수일, 복수일 많이 공부했죠. 이게 다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일조량, 소음, 진동. 자, 이거 벽수일이잖아. 우리가 벽수일. 이거 다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이가 뭐가 있어요? 실제 권리 관계 있어요? 실제 권리 관계가 뭐예요? 미공시 권리. 그 실제 권리 관계 밑에다가 미공시 권리라고 적으세요. 실제 권리 관계란이 미공시 권리, 이걸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공시되지 않는 물건 권리. 근데 이제 그래서 벽수 일미 이렇게 한개 넣으면 돼요. 어떻게 한다? 벽수 일미. 우리가 벽수일 계속 해왔으니까 미 하나 더 붙이면 세부 확인사항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벽수 일미를 외워놨는데 또 큰 제목으로 나오니까 틀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큰 제목이 말 그대로 벽면하고 뭐요? 도배고, 이건 큰 제목이 뭐요? 외부 시설물 상태입니다. 이게 세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환경, 조건, 이것도 기본이요, 세부. 자, 미공시 권리가 실제 권리 관계. 실제 권리 관계. 또 하나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실제 권리 관계하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실제 권리 관계하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그래서 벽수일미 세부. 벽수일미는 세부.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특히 주의할 거. 벽수일미가 세부고 나머지 다 기본인데 특히 주의할 거. 이 미공시 권리는 세부죠. 그럼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기본이 돼요. 또 하나.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세부죠. 근데 아까 비선호 시설은 기본입니다.
이건 특히 주의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여기 없는 건 다 기본이야. 예를 들어서 조세랄지 거래 예정 금액이랄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다 기본이라고. 물건의 표시 등기부에 나온 권리 다 기본이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벽수 일미 세부 나머지는 다 기본. 벽수 일미는 뭐다? 세부 나머지는 다 기본. 벽수 일미는 세부 나머지는 다 기본.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가장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왼쪽에 기본 확인 사항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 대상 물건은 표시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기본적 사항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가 아까 조사했잖아요. 이걸 적는 건데, 자, 토지는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토지 대장 등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토지 밑에다가 적어. 작성 방법은 토지 대장을 보고 적는다 이 말이에요. 뭘 적느냐? 소재지 면적 지목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소재 지목 면적 아까 대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토지 대장 등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하고. 자, 건축물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건축물 대장 등까지 적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 등을 보고 작성한다. 그러면 건축물 표시란에 뭐가 있느냐?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 방향 동그라미.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도 나오죠. 그리고 이방 건축물 여부. 이건 건축물 표시란에 들어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향은 현장 조사. 그래서 등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등소개가. 그래서 이제 건축물 아래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 서식화되어 있다. 특히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것은 건축물 표시란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앞주에 방향은 중개계약서에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기억나요? 중개계약서는 표시란에 방향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기재사항 밑에다가 등기사항 증명서. 이건 등기부에 나온 권리예요. 나온 권리는 다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습니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뭘 확인해서 작성한다 그랬어요? 자, 그 두 가지 적어요.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 이렇게.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또 하나는 또는 임대인에게 확인.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해서 확인해서 기재하든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기재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권리관계란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권리관계란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죠?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줄이면 임대차는 생략 가능.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는 매매계약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 설명서 쓸 때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임대차 계약도 확인 설명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 지역지구 적게 돼 있죠. 지역지구 구역. 자, 오른쪽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묶으세요. 자, 이렇게 옆으로 묶어야 되겠죠.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작성해요? 시군조례라고 적어요. 시군조례.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틀려버려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가 정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도시계획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습니까? 이건 위아래로 묶어야 되겠죠. 이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계획 시설. 위아래로 묶었어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그럼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뭐 지역 지구랄지 허가 신고 구역이랄지 투기 지역이랄지 그 밖에 이용자 나머지 것들 있죠. 뭘 보고 작성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까지 적으세요. 등은 이제 관련법 이런 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 적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 적었습니까? 자, 그다음에 입지 조건은 아까 어떻게 한계했어요? 도, 대, 주, 교, 판. 다시 두 문자 동그라미 도, 대, 주, 교, 판. 도, 대, 주, 교, 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뢰서. 어떻게 한계한다? 도, 대, 주, 교, 판. 자, 그러면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직접 조사 적어 놓으세요.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개공이 직접 조사. 이건 자료 요구 사항이 아니죠. 그까지만 암기하면 돼요. 그 뭐 세부적인 거 뭐 도보로 몇 소요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 없고, 자 일단 도대주교법까지.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주택 이탁 관련 자체 관련 이거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해? 개공이 직접 조사 적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 적었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고 머릿속에 떠야 돼. 개공이 직접 조사. 그러면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거기 관리에 관한 사항 밑에다가 확인 설명사항 X. 근데 확인 설명서는 기재가 되고 있죠 지금. 원래 확인 설명했던 것을 기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에 없어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또 기재한 난이 있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 확인 설명사항이 어디가 있었어요? 저 앞에. 늦게 오신 분들도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40페이지 보면 도표 있어요? 40페이지 도표에 그 확인 설명사항 오른쪽에 있죠.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토지 이용계획, 이용제한 거래 예정 금액, 보수 실비 금액, 산출, 취득 관련 조세, 벽수 도일 이런 거 있는데 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냐고? 없죠.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고난도라 그랬어요. 고난도. 고난도 문제가 되면 이제 고난도 난이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니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가 된다는 거. 됐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비선호 시설은 1km까지 조사하면 되는데 비선호 시설이 있냐 없냐 확인해서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조사해? 개공이 직접 조사 적으세요. 그리고 비선호 시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확인 사항이요. 환경 조건은 세부지만 비선호 시설은 벽수 일미에 없죠. 기본에 들어가요. 기본. 위에 기본 확인 사항이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밑에다가 적었어요. 거래 예정 금액 등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격, 건물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적는다 이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개별 공시지가를 적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건물 공시가격을 적는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두 가지만 묶어보세요.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은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야지.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만 그래요.
예전 금액 빼고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두 가지.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두 가지는 임대차는 생략할 수가 있다. 매매 계약할 때는 무조건 적어야 되고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화살표 빼고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있어? 아까 40페이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있냐고. 안 들어있어. 이것도 확인 설명사항 X. 근데 확인 설명서는 기재가 되죠. 아까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그러고 두 가지. 자, 정보 공개는 있어요. 정보 공개 사항은 있는데 확인 설명사항은 없어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두 가지는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가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있어요? 뭐라고 적은 밑에다가? 임대차는 제외. 그럼 임대차 계약은 조세는 적는다 안 적는다? 아예 안 적어. 왜? 취득세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잖아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 지방세 세 가지. 몇 가지 서식화되어 있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은 임대차는 제외요. 그럼 뭘 보고 작성할 거예요, 이거? 자, 그 밑에 여백 나와 있네. 적기 좋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좀 길죠? 적어보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적어놨어요? 세법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세율을 적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공 세부 확인사항. 아까 실제 권리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미공시 권리라 그랬죠? 그 옆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물건 동안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이제 두 가지. 실제 권리관계하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같은 날에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실제 권리관계가 유치권 적으세요. 오른쪽에다가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권이요. 이게 주거용이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권 적었어요? 그리고 끊고 미공시 물건의 권리는 뭐예요? 물건의 권리. 미공시 물건의 권리가 뭐냐? 정원수랄지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자,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기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권이고 여기는 정원수랄지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 같은 날에 적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는 세부 확인 사항이란 거 같은 날에 적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근데 아까 등기부 권리 있죠? 그것은 기본 확인 사항, 미공시 권리는 세부. 자, 그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자, 10번, 11, 12 묶으세요. 이건 어떻게, 이게 벽수 1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한다고 했어요? 10번, 11, 12는 상태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상태자료 요구라고 적어 놓으세요. 10번, 11, 12는 상태자료 요구사항. 우리가 계속 해왔던 벽수 1이잖아요. 벽수 1입니다. 상태자료 요구 적었어요? 그럼 이제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서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밖의 시설물. 근데 서방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 밑줄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서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요. 그죠? 소화전하고 비상벨은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적은 글씨 있어요? 오른쪽 서방에서 오른쪽 적은 글씨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읽어봐. 자, 이거 줄이면 아파트는 뭐하고? 일반 주택만 적는다 이 말이에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자, 줄이면 아파트는 제외하고 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지문. 이해됐어요? 예,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주택만 작성합니다. 됐어요? 예, 이게 키포인트라고. 자, 벽면 도배 둘 다 서식화되어 있고 환경 조건은 일조량도 있고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죠. 일조량 동그라미 소음 동그라미 진동 동그라미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자,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용. 자, 보수 옆에다가 중개보수 그 여백 있죠. 뭘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요? 거래 예정 금액 기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거래 예정 금액 기준. 거래 예정 금액 기준. 그리고 이제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을 적는 거죠.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우리가 보수 계산할 때 요율 곱하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임대차는 거기다 또 환산해 갖고 적어야지. 자, 그다음에 그 참고 표시 읽어보세요. 보수는 뭘 시도 조례 정한 요율 따르거나 시도 조례 및 우리가 주택 보수는 시도 조례죠. 그리고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협의. 어차피 그 요율 범위 내에서는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할 수 있다 없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가 있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고 이건 서명 및이라 그랬습니까? 서명 또는이라 그랬어요? 또는 그리고 개공 서공은 또는이요 및이요 및 그죠? 및.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개공 몇 명까지만 있어요? 2명까지만 서식화 돼 있죠. 개공 2명까지 있잖아요. 그럼 4명이 공동중개했으면 어떻게 해서? 칸이 없는데. 별지 첨부 그 104페이지 12번만 몇 줄 그을게요. 작성 방법에서 맨 밑에 12번 그 11번까지는 내가 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12번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뭐하되 서명 및 날인하며 2명을 넘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지문 있어요? 그래서 별지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작성해야 돼요. 칸이 없으면 만들어서 작성하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101페이지로 넘어와서 101페이지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4가지 서식이 비교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4가지 서식이 비교돼 있죠? 그럼 이건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하고 상태 자료는 냈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도 냈다 다 있죠. 내용만 다르지. 주거용은 토지 건축물, 비주거용도 토지 건축물. 토지는 토지만 있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 이것만 차이가 있지. 다 냈다 다 있고 권리관계도 냈다 다 있어 없어요? 있죠. 냈다 다 있는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주거용하고 어디만? 비주거용 거기만 좀 몇 줄 넣으세요. 이 권리관계는 냈다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민간임대 등록이면 건축물에만 나오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고 3번은 별표 쳐라 그랬죠. 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토지까지만 있어요.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구역은 주거용, 비주거용 어디까지? 토지까지. 임목광업재단 혼자는 없어. 그럼 입지조건도 별표 치라 그랬죠? 입지조건 별표 치세요. 입지조건은 주거용은 도로에서 도, 대중교통에서 대, 주차장에서 주, 교육시설에서 교, 판매 및 의료시설에도 뭐다? 판. 그럼 어떻게 해요? 도, 대, 주, 교, 판. 자, 비주거용은 도, 주까지밖에 없죠? 자, 토지는 도, 대까지밖에 없어요. 없는 걸 뭐라 그래? 땡 그래요. 땡. X 말고 땡.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거용 어떻게 한다? 도, 대, 주, 교, 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 토지는 도, 대. 없는 걸? 그럼 연결해서 시작. 도, 대, 주, 교, 판. 도, 대, 주, 도, 대, 땡. 자, 그렇게. 자, 한 번만 더 시작. 도, 대, 주, 교, 판. 도, 대, 주, 도, 대, 땡. 자, 이렇게 한 개. 자, 이렇게 암기를 해놨으면 문제 풀 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암기는 열심히 해놨는데 적용을 못해. 근데 나중에 적용하게 돼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도대주교판, 도대주, 도대땡. 이건 입지 조건은 단독 문제로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단독 문제로도.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생각하면 나와. 아까 관리가 뭐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그러면 건물에만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용화, 비주거용 이런 거 생각하면 나와요. 억지로 안 외우고. 비선호시설은 외워야 돼요. 비선호시설은 외워야 되는데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만 있어요. 자,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 사항이고 주거용하고 토지만. 자, 기본 확인 사항이란 거 이거 머릿속에 탁 나와야 되고 주거용하고 토지만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예정 금액은 냈다 있어 없어? 냈다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조세는 국가에서 칼같이 받아가니까 냈다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9번 보세요.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권리. 아까 등기부 권리도 그렇고 실제 권리도 그렇고 냈다 있겠어 없겠어? 권리관계는 냈다 다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도 생각하면 되겠죠? 수도, 전기, 가스는 건축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어디만? 비주거용만 있겠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오고. 근데 이제 소방만 좀 깊게 하면 돼요. 아까 주거용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그랬죠. 근데 비주거용 소방은 소화전하고 비상 배림도 이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비주거용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방, 비주거용은 소화전하고 비상벨 관련 소방.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만 있다는 거. 그다음에 벽면 도배도 생각하면 나오죠. 주거용은 벽면 도배 다 있고 비주거용은 도배가 없는 벽면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고 도배 안 하고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은 도배가 없는 벽면 주로.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생각하면 나오고 뭐 토지는 있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은 무조건 외워야 되지.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만 나온다? 주거용만 나와요. 일조량, 소음, 진동. 그리고 세부 확인 사항이고 오로지 주거용에만 들어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수는 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보수 다 뭘 중개하든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인적 사항도 냈다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생각하면 다. 결론적으로 외울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충 생각하면 나올 거고 암기할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서식 네 가지가 다 끝난 거지. 서식 네 가지가 다 끝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돼요. 자, 일단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기준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토지까지만. 자, 입지 조건은 도, 대, 주, 교, 판, 도, 대, 주, 도, 대. 없는 걸 땡. 자, 비선에서는 주거용하고 어디? 토지. 자,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인데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 오로지 어디만 있다? 주거용.
오로지 어디가 있다? 죽어요. 아,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는구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확인 설명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되기 쉽죠? 좋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 벽수일미.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가 가장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서 이제 벽수일미는 세부, 나머지는 기본. 이렇게 벽수일미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이제 4장 파트, 아니 3장이죠. 3장 부동산 판매 활동 넘어가 볼게요. 자,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이제 이게 중개 활동을 달리 표현해서 영업 활동을 달리 표현해서 무슨 활동? 판매 활동. 다 같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시험은 많이 나온다, 별로 안 나온다. 많이는 안 나와. 그래서 그 책도 뭐 한 페이지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몇 가지 하고 쉴게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아이다 원리가 뭐예요? 세 번째 줄 해줘보세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고 표현해? 아이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란다? 아이다. 그럼 A가 뭐예요? 영어 두 문자인데 attention, 주목. 자, I가 뭐예요? interest, 흥미. D가 뭐예요? desire, 욕망. A가 뭐예요? 액션, 행동.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개공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개공 입장에서. 우리 과목이니까 개공 입장에서. 그럼 일단은 중개를 하려면 저 건축물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그러면 신문에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서 고객의 주의를 끌어낸다 이 말이야. 거기 주목 옆에다가 광고라고만 적어보세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알아볼 거예요. 광고 내서 고객 주의를 이끌어낸다. 그죠? 그럼 고객이 그 물건을 보고 바로 흥미를 느껴? 그럼 뭘 부각시켜야 돼? 장점. 그 장점 부각, 장점 강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물건의 장점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객이 관심을 가져요. 흥미를 갖는다고. 그렇다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욕망까지 바로 직결이 돼? 아니죠. 좋은 건 알지만 자기가 필요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 강조, 셀링 포인트를 말합니다. 원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만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얘들 학교 때문에 고민하는 학권,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수익성,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면 쾌적성, 뭐 다 다르잖아요. 자, 그다음에 행동이 이제 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고 표현해? 아이다. 뭐라고 표현한다? 아이다. 그죠?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부동산의 주 판매 과정이 나와 있죠? 흐름 알아야 돼, 흐름. 그러면 이것도 우리 개공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자, 개공 입장에서 생각하자. 개공이 물건 중개하려면 일단 물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고객 확보해야 되죠. 첫 번째 할 일이 물건하고 고객 확보, 리스팅 확보라래요, 이걸. 물건하고 고객을 확보한 것이 몇 번째? 첫 번째. 그럼 물건이 확보됐으면 소재지, 면적, 주변 환경, 입지 조건을 미리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매수할 사람, 고객이 확보됐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뭔지, 또는 건축물인지 아파트인지, 또는 몇 평짜리인지, 가족은 몇 명인지,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어느 지역 물건을 원하는지 미리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준비 단계예요. 이게 무슨 단계? 준비 단계. 그래서 물건이 확보됐으면 물건, 입지 조건 이런 거. 고객이 확보됐으면 고객 분석.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 예산, 어느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 접근 어프로치 단계. 고객 접촉 단계고
네 번째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현지 안내 제시. 그러면 현지 안내 제시도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죠. 준비 단계, 안내 단계, 평가 단계.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자, 현장 가기 전에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등기부, 설계도 필요하면 설계도면 청소하게 해놔야 되고, 안내는 맑은 날, 비 오는 날 들어가면 안 돼. 낮에, 밤에 들어가면 안 돼.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세네 건, 큰 것은 한두 건, 너무 많이 보여줘도 안 돼요. 됐어요? 그리고 너무 전문 용어만 쓰면 안 돼요. 가서 고기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본인만 공부 많이 했다고 막 전문 용어 쓰면 안 되고. 그러죠? 평가는 오늘 안내를 잘했나 잘못했나. 자, 그리고 이제 클로징 시도하고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가 아니다고. 자, 판매 과정은 이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면 접근해서 맨 오른쪽에 보면 주목하고 흥미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이다 올리잖아요. 아이다 올리 맞죠? 그럼 아이다 올리가 최초로 적용되는 단계가 접근 단계. 최초로 적용되는 단계가 접근 단계.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셀링 포인트는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파트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셀링 포인트는 간혹 가다가 나와요. 자,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 어떤 의뢰인? 치드 그레인 동그라미 주세요. 이거 의의에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판매 소구점이고, 치드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 그래요. 무슨 포인트? 그럼 셀링 포인트 유형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자, 그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이제 예를 들을게요. 그 예를 적으면서 들으세요. 주택 같으면은, 그죠?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적으세요. 설비가 현대적이다. 동선이 합리적이다. 주거가 쾌적하다. 이런 건 이제 기술적 측면이에요. 기술적 측면. 기초랄지, 설비랄지, 동선이랄지, 쾌적성. 적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럼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뭘 강조했냐? 말 그대로 가격하고 임료입니다.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임료의 적정성. 자, 그러면 투자 가치, 발전 가능성, 수익성. 됐어요? 온천 발견. 그렇죠? 온천이 발견되면 왜 경제적이 돼요? 개발이 되잖아요.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 토지, 건물 다 부동산 값 뛴다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 임료 적정성, 투자 가치, 발전 가능성, 수익성, 온천 발견, 뭐 경기 순환, 뭐 이런 게 다 끼거든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이건 딱 세 가지예요. 권리 공법 세법이에요. 권리 공법 세법. 소유권의 진정성. 아, 저 사람 소유자가 맞느냐? 고객이 이것만 관심을 가져. 그다음에 공법상 규제 사항이 있느냐? 자, 세금 혜택이 있느냐? 자, 공법 세법 말 그대로 권리 공법 세법이 법률적 측면입니다. 권리 공법 세법이 법률적 측면. 됐어요? 그다음에 정책적은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을 말합니다. 이거 영향 많이 받잖아요. 정부 정책.
일단 이 정도 됐어요? 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매치를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아닌 걸 골라라. 그죠? 자, 그 다음에 클로징 들어갑니다. 첫째 줄 의미 적으세요. 클로징이란 것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이런 거 클로징이라고 해요. 마무리, 그러니까 계약 체결. 자, 클로징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요? 점진적 확인법. 자, 점진적 확인법 밑에다가 적을 준비하세요. 이건 어떻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바로 계약하자 하면 도망가겠죠. 그래서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자, 그렇게 적으세요.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알아먹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계약 전제법. 이건 말 그대로 뭘?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다.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다.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다. 이걸 계약 전제법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제 내년에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당장 써먹어 봐야지. 네? 적어.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적으세요. 물음표까지 찍어야 돼.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적었어요? 자,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봐. 그죠? 그러면 집을 비운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비우라 하면 계약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분 성결법. 이건 말 그대로 뭐요? 부분적인 걸 먼저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그러면 계약금부터 먼저 걸자. 입주일부터 먼저 잡자. 이런 형식. 계약금, 입주일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볼 거예요. 계약금, 입주일. 그러니까 계약금부터 먼저 걸자. 입주일부터 먼저 잡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부분 성결법. 됐어요? 자, 네 번째 장단 비교법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 자, 저거 복수 부동산을 비교하여 장점 강조 이렇게 적으세요.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을 강조 이렇게.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을 강조.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을 강조.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과 강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한다? 결과. 그러면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결과 강조법 밑에다가 예를 이렇게 적고, 지가 뭐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 상승률보다 높다 이렇게. 결과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 상승률보다 높더라. 자,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 상승률보다 높더라. 됐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징 방법까지